36페이지. 먼저 바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충민이라고 한 거 맞죠? 충민이. 어쨌든 지금 삼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가 사인이고 뭐가 코사인, 뭐가 탄젠트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 테니까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삼각비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을 삼각비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이 장소는 누가 봐도 빗변이 맞거든요. 이유는 이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대변을 빗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빗변이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밑변이고 누가 높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사실 지금 같은 감정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만큼의 길이를 밑변이라고 하고 싶을 텐데 근데 그거는 뭐 보기 나름이에요. 얘가 밑변이 될 수도 있겠고 얘가 밑변 될 수도 있거든요. 누가 밑변이냐면은 그건 각이 결정할 겁니다. 각.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이 주어져 있는 노란 색깔에 해당하는 각을 잠깐 세타라고 적어놨을 때 노란 색깔의 각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얘가 밑변이에요. 이 장소가 밑변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 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높이 역할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타라고 하는 각이 이 장소에 있을 때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거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빗변분의 높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을 때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라고 적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한 거의 정의는 빗변분의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 둘 다 빗변을 가지고 두 변의 길이를 보는데 이제 코사인은 밑변이라 적어주면 돼요. 근데 매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 주어져 있는 두 가지에 대한 공식을 매번 이런 식으로 누가 빗변이고 누가 높이고 누가 밑변이고 찾는 거 말고 그냥 각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거든요. 어떤 느낌으로 볼 거냐면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사인을 가지고 찾는 방식을 좀 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이면 좋겠네. 이 세타라고 하는 각을 끼고 돌아간다. 이 주어져 있는 세타라고 하는 각을 끼고 돌아가니까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각을 끼고 돌아서 이 나와 있는 변을 분자에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빗변과 끼고 돌아간 변 두 개에 대한 비율을 보시면은 막 코니까 끼고 돌아간다 억지로 외우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만약에 근데 직각삼각형의 모습 이렇게 있을 때 이 장소가 만약에 세타가 여기 있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럼 여전히 90도의 대변이라고 하는 빗변은 여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밑변은 세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밑변이 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밑변. 그러나 이 장소가 이제 우리는 높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코사인 세타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은 빗변과 이 각을 끼고 돌아갔을 때 만나는 변이 밑변이니까 빗변과 밑변의 비율을 코사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같은 내용이라 볼 수가 있어요. 위치만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외울 거는 탄젠트 세타요. 이거에 대한 정의는 이제 밑변과 높이의 비를 보시면 됩니다. 밑변과 높이요. 그러다 보니까 밑변분의 높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이만큼이 탄젠트가 되는 거고 보통 우리 책에는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뭐 탄젠트를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시면서 이 밑변과 높이의 비를 봤을 때 탄젠트다. 억지로 외우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를 잘 찾으면 되는데 결론은 누가 결정한다? 각이 결정한다. 각. 각이 여기 있으니까 밑에 주어져 있는 걸 밑변, 각이 여기 있으니까 바라보고 있는 걸 높이라고 말하는 거지. 따라서 각이 여기 있으니까 밑변이고 각이 바라보고 있는 대변을 높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잠깐 윤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낚이지 말고 잘 봐봐. 그림을 엉망으로 그릴 생각이야. 그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세타 여기 있어. A, B, C라고 하도록 할게요. 잠깐. 더 어렵게 하자. 이 주어져 있는 각이 90도라 하도록 할게요. 이 장소가 90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누가 빗변이죠? B요. 그쵸. B가 빗변이야. 그럼 잠깐 우리가 만약에 쉬운 거부터 합시다. 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말한다면은 분명히 빗변과 빗변 B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빗변이 지금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게 빗변이니까 그랬을 때 사인이니까 각을 끼고 돌아야 돼 안 돌아야 돼? 주어져 있는 빗변에서 이 세타를 끼고 돌면 안 되겠죠. 각을 끼고 돌아가는 건 코사인이었으니까. 그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네 이런 식으로 따라서 C라고 가져오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반대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빗변과 이 주어진 이 각이라고 하는 걸 끼고 돌아가는 거니까 A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를 바라보시게 되면은 맞아. 둘 중에 하나가 밑변이고 하나가 높이가 될 텐데 누가 밑변이지 우리 그러면은? 밑변? 얘가 빗변 되는 거 맞죠? A가 밑변이고 높이가 이제 C가 된 거니까 얘는 A분의 C예요. 물론 이런 문제를 만날 일은 없어요. 그냥 얼마나 정확하게 공식을 외웠나 확인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신 거 맞죠? 자, 마지막 하나. 이거는 간단한 걸로 하자. 똑같은 그림이 있으면 안 되죠. 어색하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90도 여기 있는 거 맞아요? 세타 여기 있어요 라고 할 때 A랑 B랑 C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충민이 누가 빗변이죠? A가 빗변이죠. 이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거. 하나 더. 이 주어져 있는 각이 바라보는 대변이, 이 각의 대변이 높이였어요. 그리고 코사인은 끼코 돌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인 세타를 말해 보도록 합시다. 사인 세타는? 맞아요. 코사인 세타는요? A분의 C 이렇게 돌아가고 탄젠트 세타는요? 네, C분의 B. 여기까지 괜찮고 또 걱정되는 거 다 암기하고 있나? 30도, 60도, 90도에 대한 값들? 외우지 못했어요? 잠깐만 또 리뷰하고 있는 거니까 잠깐 우리 윤희님? 만약에 내가 사인 30도가 뭔지 까먹었다고 하자.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구하지? 방법이? 그냥 코사인 60도요. 맞아요. 코사인 60도가 맞는데 얘도 까먹었다고 하자. 어떻게 구하지? 원리가 뭐였어요? 원리가? 저거는 네.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의 반. 절반이에요. 맞아요. 이거의 아이디어는 정삼각형이었죠. 정삼각형을 반으로 잘라버리면 돼요. 해보자. 정삼각형이 있어요. 주어져 있는 각도가 전부 다 60도가 되고 60도가 되고 얘도 이렇게 60도가 되는 거 맞고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거든요. 조금만 센스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원래 A라고 놓고 싶은데 내 마음이라서 나와 있는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를 지금부터는 이렇게 2A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2A. 왜냐면 내가 반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게 2A라고 놨어요. 라고 할 때 그냥 반 자르면 돼요. 뭐 자르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는 장소에서 반을 갈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수선 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지? 라고 할 때 맞아 이게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빨강 색깔의 길이는 얼마다? 맞아. A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필요 없는 건 지워버려요. 이제 주어져 있는 각도 이제 60도가 아니라 반으로 잘린 거니까 자연스럽게 30도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도, 60도 이 관련된 특수각이요. 얘는 이런 비율이 항상 존재한다. 자, EA 비키자.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보니까 이 장소에 해당하는 거는 얼마가 나오죠? 4a제곱에서 a제곱 날리니까 3a제곱이야. 루트를 씌워주니까 루트 3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이 장소가 한 칸이면은 빗변은 언제나 두 칸인 거고 그 다음 높이에 해당하는 건 루트 3이라고 하는 칸이다. 이런 비율 관계가 존재하는 거니까 암기할 때는 1대 루트 3대 2. 뭐 각의 순서에 따라서 30도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한 칸이고요. 그 다음 60도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루트 3이라고 하는 간격이고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건 두 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건데 각도가 벌어진 게 크면 클수록 길이는 더 길어져요.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어 만약에 좀 과하게 이 주어져 있는 벌어진 각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각이 클수록 바라보고 있는 대변은 가장 길어진다라고 하는 건 자명한 사실인 거니까 이런 비율을 외우시면 되는 거고 자 외웠다 치고요. 이제 외운 상태로 수업을 나갈 거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인 뭐 30도를 물어보나 아니면 사인 60도를 물어보나 모든 걸 답할 수가 있다라는 거. 90도는 안 되죠. 이 두 가지만 잠깐 표현하고 가게 되면은 사인 30도래요 라고 할 때 여기를 주목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장소. 그럼 내가 빗변이 누구였지? 라고 할 때 빗변은 2A였어. 근데 사실 우리가 어차피 삼각비라고 하는 거는 길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정의하는 거야. 직각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율. 비율이니까 2A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비율만 가져오시면 돼. 비율. 이거 두 칸짜리였죠. 빗변이. 자, 그런 다음에 30도가 여기 있으니까 30도를 끼고 돌면 안 돼요.
사인이니까 이렇게 안 끼고 돌아서 우리 이렇게 2분의 1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 다음 사인 60도라고 하는 건 빗변분의, 자 60도를 끼고 돌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루트 3이었다라고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주어져 있는 거 똑같은 건 코사인 60도랑 같은 결과를 얻는 거죠. 왜냐면 여기 주어진 빗변과 마찬가지로 끼고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끼고 도니까 1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코사인 30도도 같은 이유로 일치한다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리뷰가 끝났고요. 참자, 하나만 더. 그럼 만약에 사인 45도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45도랑 똑같대. 그 원리가 뭐였지, 얘는? 그렇지, 정사각형이었어요. 정확하게 45도라고 하는 거는 90도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사각형을 하나 작도한 다음에 반으로 갈라버리면 돼. 짱구도 아니고 이게 반 가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 반을 가르는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반을 갈라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길이가 A였고 길이가 A였다 하자. 90도였고요. 정확하게 반을 갈랐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각은 45도가 만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요 장수도 45도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2A제곱이니까 루트 2A 라고 하는 이런 길이의 비가 나왔기 때문에 자 비율만 깔끔하게 적어주면 1대1대 루트 2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만한 거는 저 왼쪽 도형보다는 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이 주어져 있는 도형의 완벽한 풀네임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거 너무 자주 나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으로부터 태어나게 된 친구고 비율은 1대1대 루트 2다 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확장해서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은 직선인데 그냥 직선이 아니라 기울기 일자리 직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주.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요거 잠깐 볼까? 저 왼쪽 좀만 더 연장시키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있는 직선이 y는 x 플러스 6이 있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1이거든요. 기울기가 1이니까 주어져 있는 얘랑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그 순간 만들어진 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마찬가지로 y절편이 6이고 x의 절편이 마이너스 6이니까 1대1대 루트 2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길이는 6루트 2였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공식을 외우는 건 일단 당연한 게 맞는데 뭐 이런 게 뭐야 라고 말했을 때 정삼각형 반 잘랐을 때 나오는 비율이구나. 45도에 대한 특수각은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갈라버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36페이지 나와 있는 길이 구하기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난 얘가 좀 더 맞는 말 같아서 뭐 길이를 직접 구한다라기보다는 미지수를 놓는 저 아이디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살짝 덥다. 잠시만요. 이걸 끄면 얘가 막 켜지고 해가지고 좀 가리고. 네. 맞아. 잠깐 딴 얘기. 얘는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과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꼭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뒤에 뭐 잡다한 거 많이 할 건데 내 생각에는 나중에 여러분이 미적분을 배우는 일이 나중에 올 수도 있겠죠. 고3 때 내용이니까. 고3을 준비한다면 앞으로 수학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얘는 여러분이 잘 해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 고2도 마찬가지야. 고2도. 이 두 가지 나중 상황을 위해서 여기를 좀 주의 깊게 정확하게 그냥 너무 당연하다. 구구단처럼 외워놔야 되거든. 일단 중요한 두 가지만 적고 나머지 뭐 3번, 4번이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해. 그거는 3학년 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두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미 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초록색을 쓸 거예요. 세타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길이가 이렇게 A가 나와 있는 상태고 밑에 건 세타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A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때 이 나머지 두 변에 해당하는 길이를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건데 혹시 윤희 기억나나 여기? A 사인
그 물음표는 뭐지? 세타. 맞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A 코사인 세타죠. 이 모습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연 설명을 잠깐 해놓고 지우진 말자. 현재 상황이 뭐였냐면 이게 A고 내가 만약에 X가 알고 싶다 하도록 할게요. 이 주어진 길이가 왜 A 사인 세타인지 알고 싶어서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한 건 빗변과 이 각이 바라보는 거니까 X를 가져오시면 되거든. 여기까지가 사인 세타에 대한 정의였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X라고 하는 걸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주어져 있는 이 높이 X라고 한 거는 양변을 A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A 사인 세타다. 근데 현타가 오는 거야. 내가 매번 이런 식으로 식을 적어서 X를 구하는 게 조금 뭔가 귀찮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외우는 거지 이렇게. 아, 이 장소는 각을 안 끼고 돌았네 하면서 사인이네 라고 하는 거야. 주어져 있는 빗변이 각을 끼고 돌아간 게 아니니까 사인이다 라고 곱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밑변에 해당하는 걸 구하고 싶었다면은 이 A라고 하는 빗변에서 세타를 끼고 돌았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지. 끝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길이도 윤희님 A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맞아. 또 이유를 한번 보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90도가 되고 세타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었어. 이만큼의 길을 잠깐 Y라고 이야기해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밑변과 높이의 비니까 A분의 Y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나의 목적이 Y였기 때문에 A 곱하니까 A 탄젠트 세타 라고 뭐 항상 밝힐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초록 색깔로 적었던 거는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교재에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외워야 되나 라고 싶은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 되면은 저렇게 안 쓸 거야. 뭐 코시컨트, 시컨트 막 이런 말 할 건데 이걸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적긴 적을게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3번과 4번. 거의 내용이 흡사하긴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이만큼의 A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A. 그 다음에 세타가 여기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그냥 초록색이 아니야. 별로 안 중요하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여기 주어져 있는 길이를 밝힐 수가 있어. 이 길이를. 일단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은요. 얘는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야. 사실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누굴 곱했었죠? 세타를 끼고 돌았으니까 코사인 곱했죠. 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나누면 돼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 분의 A라고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 또 이유를 마찬가지로 보자면은요. A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X가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큰일 날 뻔. X분의 이렇게 A라고 쓰는 거 맞나요? X분의 A. 따라서 알고 싶었던 게 X였기 때문에 X는 코사인 세타 분의 이렇게 A다라고 작성이 가능한 거지. 근데 얘는 비추천. 굳이 저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나눈다라고 하는 것까지 외우는 건 약간 비추천이에요. 뭐 그렇게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1번과 2번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중3 2학기 그때 빼고는 안 쓰거든요. 이 내용을 쓰질 않아요. 나중에 다르게 배울 거야.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았다면은 그냥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장소가 뭐 B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세타가 여기 있어요. 그때 주어진 길이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뭐 배웠던 내용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건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라고 할 때 세타를 끼고 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인이겠죠? 나누면 돼요. 사인으로. 이렇게요. 뭐 원리는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쓰지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 찐막 5번째. 근데 이거를 지금 배우는 거랑 안 배우는 거랑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2, 3학년 때 차이점을 느끼거든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할 때 잘 받아들이자.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 주어진 길이를 나타내는 방식은요, 아까 했던 게 이게 밑변과 높이의 비가 탄젠트였는데 이렇게 돌아갈 때 탄젠트를 곱했었잖아, 그쵸? 이렇게 돌아갈 때 탄젠트를 곱했던 것처럼 얘는 반대로 가는 거니까 얘는 탄젠트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을 탄젠트 세타로 나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3번, 4번, 5번이 있는데 나도 솔직히 중학생 때는 이거는 외우지 않았습니다. 빈도가 너무 적어요. 외울 바에는 차라리 특수비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멘트를 해버렸는데 여러분이 훈련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걸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인 학생들은 이 비율과 여기 나와 있는 비율을 너무 좋아해요. 1대 루트 3대 2 뭐 이런 비율을 되게 좋아하는데 웬만큼 우리가 길이를 미지수로 놓는 거를 학습하는 중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저 비율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저 많이 사용할 거예요. 지금 이번 시간만큼은 이렇게 길이를 나타내는 걸 좀 많이 해볼게요. 넘어가서 이걸 뭘 말하는 걸까? 일단 모르겠고 자 보자 이 내용을. 일반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아니죠. 그 BC라고 하는 선분 BC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유니쌤이 올린 영상도 봤어요? 좀 늦게 올라갔죠? 그치? 쌤이 갑자기 학생 수가 늘어나가지고 네 나한테 기쁜 소식인 거죠? 네 그때 봤었나? 그 막 언니 오빠들이 오르르 들어오는 거? 그 한 명 오는 거 봤어요. 아 한 명. 그래요? 일반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 보면은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삼각비의 정의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이 삼각비였어요. 근데 일반 삼각형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삼각비를 쓸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교재랑 똑같이 한번 다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스몰 c라고 나와 있고 수학적 관례니까 지키자. 여기 라지 c라고 나와 있고 바라보고 있는 대변은 소문자로 쓰는 게 관례예요. 대문자 b가 있으니까 소문자 b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때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은 b부터 c까지 이렇게 빨강색으로 주어져 있는 이만큼의 길이를 나타내 보려고 해요. 실제로 구할 수도 있고요. 다만 각을 알고 있어야 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의 각을 알고 있다고 하자. 얘가 지금 세타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이렇게 막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보자고. 되게 복잡한 척 하고 있는 건데 그다가 안 복잡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빨간 색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작도를 할 거거든요. 아래쪽에다가 저 그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새로 그릴게요. 자, 세타고요. B라고 나와 있고 C라고 나와 있고. 어쨌든 저 각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었어요. 자, 그 순간 우리가 사실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이 보라 색깔이 반짝반짝 보여야 돼요. 보라 색깔. 여기 나와 있는 보라 색깔 직각삼각형을 바라보니 세타라고 알고 있고 이렇게 길이를 b라고 알고 있어. 아까 했던 거네. 지웠잖아. 초록색으로. 그때 누구랑 누구 길이를 알 수 있다? 맞아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길이는 구할 수가 있어요. 뭐였지? b 곱하기 누구? 코사인 세타. 따라서 얘는 b 코사인 세타예요. 그 순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길이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C에서 빼버리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그럼 따라서 주황 색깔 길이는 C-B 코사인 세타예요. 라고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길이는요. B 곱하기 각을 그쵸. 사인 세타야. B 사인 세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 입장에서 밑변도 알고 있고요. 높이도 알고 있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길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걸 내가 만약에 x라고 한다라면은 써볼까요? x 제곱은 좀 무서워요. 제곱하고 제곱하고 더하시면 돼요. 그럼 따라서 b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하는 거니까 c-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전체 제곱이다 라고 써주면은 거기까지가 x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제곱만 날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x라고 하는 거는 변의 길이라서 양의 제곱근만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거든.
이거 푼다고 할 때 x가 2라고 쓰면 짱구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근데 우리가 제곱을 떼어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아니야, 지금은. 왜냐면 x는 양수라서 양의 제곱근만 가능해요. 따라서 루트라고 잘 작성해 주시면서 이 장소에 b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괄호에 c-b의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 이렇게 식을 작성하시면은 그게 바로 저 x라는 길이었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겠군요 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차피 뭐 초조리 배우는 거 아니겠어? 엄청 숫자들이 이쁘게 주어지기 때문에 뭐 더러운 계산이 없습니다. 다 깔끔깔끔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 참고사항으로 레퍼런스 혹시라도 의아해 하실까봐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하는 모습은 맞아. 사인이 거듭해서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전체 제곱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올바른 표현은 사인 제곱 세타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제곱이 여기 이렇게 세타 앞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거듭 제곱을 의미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변의 길이 배우는 걸 하나 봤고요. 그런 다음에 이건 또 뭐야? 나머지 변의 길이 구하기? 이것도 뭘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C 90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90도 아닙니다. A가 있고요. C가 있고 B가 있는 상태. 어디 구하고 싶은 거지? A부터 C까지 길이를 구하고 싶구나. 이번에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이 장소라고 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거 구하시려면 하나의 각은 나와 있어야 돼요. 얘가 나와 있든 얘가 나와 있든 각이 주어져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장소가 세타가 똑같은 얘기 아닌가? 모르겠어. 일단은 스캔을 한번 해보자. 주어진 정보 좀 볼까요? 삼각형 3변 길이가 주어져 있고 양 끝 각에 해당하는 크기를 알면은 AC도 구할 수 있고 BC를 구할 수 있다. 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러면은 X라고 쓰지 말자. 각이 두 개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각의 이름을 이렇게 X라고 할 거고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빨강 색깔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는 과정을 보도록 하죠. 일단 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적당히 90도를 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림, 똑같은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조그맣게. 아, 너무 90도 같은데. 미안. 괜찮아요. 냅두면 돼요. 다 풀어졌네. 그림이 좀 별로라. 다시 그리자. 이 장소를 X, Y, 그 다음에 C. 자, 우리의 목표 양쪽 다 구할 건데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길이부터 구하는 걸 목표로 가보도록 하죠. 우리끼리 길이를 스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각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그만이야. 근데 이제 고민이 되죠. 어떤 보조선을 그을지 고민이 될 거야. 내가 만약에 뭐 이 주어져 있는 각을 살린다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90도를 그어주면은 이 각이 살겠지만 X가 뭔가 정보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긋냐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여기에 그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 아,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90도를 그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90도가 되면은 X는 쓸 수 없는 정보가 될 거고 Y라고 하는 각은 살아있고 직각 삼각형 나온 거니까 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 각까지 알고 있고 빗변도 알고 있어. 그럼 길이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해보자. 여기 나와 있는 보라 색깔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Y라고 쓸 수 있나요? 이렇게 Y라는 각을 끼고 돌았으니까. 그럼 나머지 이 파랑 색깔에 해당하는 길이 같은 경우는 C 곱하기 sin Y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강 색깔의 길이를 지금 구할 필요성이 있겠네. 이렇게. 그쵸? 이거 어떻게 구해줄까 우리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길이는요? 우리가 지금 알아낸 거는 C를 가지고 여기 길이 구했고 이 파랑 색깔의 길이를 지금 구한 상태예요.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거예요? 빨간 색깔 길이? 저기 하얀색을 네. 하얀색을? 구할
피타고라스 정보 하나 더 볼까? 처음부터 한 변 길이 주어져 있고 양끝각 알고 있고 AC, BC. 보자. 잘 표현했고 위에 주어진 각까지 파악을 해야겠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각 있죠? 이 각은 x랑 y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x랑 y. 이만큼의 각도가 x였고 이만큼의 각도가 y였기 때문에 180도에서 그 주어져 있는 각 두 개를 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주황 색깔의 각은 180도에서 이렇게 x 플러스 y를 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각도도 알고 있고 90도를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번에 이 주어져 있는 이 스타라고 하는 길이에서 주황색을 살려서 밑에 걸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많이 졸려요? 졸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을 다시 한번 쓸 수 있다는 거야. 말해볼래요? 스타 곱하기 누구 해야 돼요? 곱하기인데 스타 곱하기 이 주어져 있는 게 빗변인 거 맞죠? 각이 여기 있고 또 돌아갈 때 안 끼고 돌았으니까 스타 곱하기 사인 180도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쁘지가 않아요. 제가 숫자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이쁘기 때문에 예시 하나 좀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예시 높이도 봐야 되는데 여기 있다. 3번 문제를 잠깐 봐봐요. 3번 페이지는 39쪽에 3번이에요. (75도) 10 여기는 60도 됐다. A부터 C까지 길이를 구하자. 적합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걸 볼까요? 이 문제는 각이 좀 분할되거든. 볼래요? 75도라고 한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각으로 분할할 수 있어요. 얘는 뭐 45도라는 것과 35도에 해당하는 자 30도죠. 이렇게 30도. 그러니까 30도랑 45도라고 한 건 특수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비율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 각을 내가 만약에 쪼개요.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 왼쪽이 몇 도가 된 거지 그러면은 60도, 90도니까 30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오른쪽에 있는 건 45도가 되었다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 순간 90도가 있고 45도, 45도니까 아, 이 도형의 이름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다. 또 파악이 가능하지. 그럼 나 같으면은 x라고 안 놓을 것 같아. 이 주어진 녀석을 어떻게 쓸까? 얘를 루트 2x라고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길이를 이만큼의 길이가 x가 되고 이만큼의 길이 x가 돼야 1대 1대 루트 2라고 쓸 수 있는 것처럼 그쵸? 이렇게 놓고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주어져 있는 도형에서 10 알고 있고 60도 알고 있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말해보자. 여기 나와 있는 x는 x의 정체는요 10 곱하기 뭐 하시면 될까? 10 곱하기 30도를 써도 괜찮고 60도를 써도 괜찮아요. 끼코 둘까요? 30도를 사용한다는 거는 코사인 30도 라고 식을 적어주게 되면은 그게 x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 정답은 아니에요. 이걸 구하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양변에 루트 1을 곱하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계산하니까 10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이에요. 여기까지가 5 루트 3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의 정답은 올라와서 x값을 구한 거니까 루트 2만 곱하시면 되겠네요. 5 루트 6이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됐죠? 네. 좀 더 저런 문제를 더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다 비슷한 맥락이라 어쩔 수 없지. 여기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41페이지의 4번이요. 계속 똑같은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 4번 주어져 있는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해당하는 게 75도고요. 이정소가 45도다. 길이는 8.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B부터 C까지 길이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여기에 주어진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X라고 하는 길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얘기부터 이렇게 내리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라고 할 때 이걸 내리겠다는 건 75도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75도는 삼각비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0도, 60도, 45도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디서 내릴까? 얘를 뭐 이렇게 잘라버려도 또 마찬가지 이유로 못 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건 75도를 적당한 분할을 시켜줘야 돼. 75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90도를 만드는 순간 45도, 90도니까 다시 한번 45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쪽에 해당하는 각이 30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이제 BC 길이 구하려 했는데 난 여기를 아까랑 마찬가지 이유로 얘를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x라고 세팅하도록 할게요. 루트 2x.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x야? 라고 할 때 이 길이 같은 거니까 이 장소가 x가 나와야죠. 마찬가지로 x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순간 이제 봐야 될 도형은 빗금치라고 있는 도형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쁘게 한번 다시 한번 도형을 만들어 보게 되면은 직각 삼각형이고요. 각도가 30도, 90도, 빗변 8이요. x라고 하는 거의 정체는 여기 있죠? 이 장소가 x야. 야, 그러면 하자. 말해볼까? 충민이? 뭐 곱하기 뭐 얘는? 8 곱하기?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가 얼마였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4루트 3인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x고 정답은 아닌 거죠. 항상 정답은 여기 있었다. 루트 1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루트 6이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고, 자, 이해했으면 확인 4번 문제 풀어보세요. 확인 4번.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답 얼마? 60 하고 있어. 맞아요, 60 하고 있어요. 좋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잘 그었네. 보자. 집이 어디예요? 네. 이 근처 아니에요? 3차? 이거 하나 보자. 봐봐요. 풀이 잠깐 볼래? 풀이? 쌤 풀이를 막 대충 적었지만 이거 90도 내렸나요? 이렇게? 여기 직각 이등변 보이죠? 45도, 45도. 그럼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비율이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주어져 있는 길이가 120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사인 60도를 곱하는 거죠. 사인 60도를 곱해요. 120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결과가 x였어, x. 근데 정답은 루트 2x니까 루트 2까지 곱하시면은 이런 결과 나오게 되는 거죠. 60 루트 6. 오케이?
돌아와서 앞에 거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일반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건데 첫 번째 주제는 예각이에요, 예각. 예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모습을 잠깐 볼 건데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알면은 탄젠트로 높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일반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요. 알고 있는 정보는 예를 들어 x 알고 있고 y 알고 있어요. 양 끝각. 그런 다음에 이만큼 주어져 있는 밑에 c라고 하는 길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높이야. 이렇게 높이. 이 빨간 색깔을 구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일단 볼 거는 사실 각이 두 개 주어진 게 아니라 삼각형의 모든 각이 주어진 거죠. 내각압이 180도니까. 일단 천천히 갈 건데 알고 있는 정보를 파란색으로 써보게 되면 여기는 90-x라는 각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90-y라는 각이에요. 저 빨간색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할 겁니다. 높이를 잠깐 h라고 합시다. h. 그때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주목하시면서 우리가 여기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보라 색깔 길이 표현이 가능해요. h 곱하기 탄젠트라고 써버리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보라 색깔의 길이는 h 곱하기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x. 그렇잖아. 이 주어져 있는 각을 가지고 탄젠트로 돌려버리면 이 길이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황색으로 써볼까? 여기 나와 있는 길이도 같은 방식인 거니까 h 곱하기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y라고 써버리면 돼요. 이렇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c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보게 되면은 h로 묶어서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x 더하기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y 이렇게 한 결과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알고 있는 전체 길이 c였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는요. h라고 하는 것만 알고 싶은 거니까 나눠버리면 되겠죠. 해서 가져오시면 탄젠트의 90도 마이너스 x 그 다음 더하기 탄젠트의 90도 마이너스 y 분의 c라고 적어주면 공식이 완성되는 거야. 근데 이런 관점도 괜찮은데 반대로 갈 수도 있다? 반대로? 일단 교재를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얘기 한 겁니다. x랑 y의 표기법이 달랐을 뿐이야. 이것도 문제풀이 하나 보여주고 싶은 건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잠깐 바로 하나 보고 가자. 여기 있네. 4번 문제. 자, 샘플이니까 이 빈 공간에 잠깐 볼까요? (45도) (30도)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거는 높이니까 이렇게 h라고 적어 놓자. 90도고요. 전체 여기 10이요. 사실 문제에서 시킨 대로 바로바로 가볼 건데 일단은 최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주어진 각도 알고 있죠? 얘가 90도가 되는 거니까 45도가 되셔야 돼요. 이만큼의 각은요 60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때 h를 이용해서 이거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길이가 얼마 전에 h겠지? 직각 이등변이니까. 한 번 더. 여기 나와 있는 주황 색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h 곱하기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탄젠트 60도가 되겠죠. 따라서 h 곱하기 탄젠트 60도예요. 얼마인지도 알고 있어 우리는. 루트 3이죠. 그래서 보라색이랑 주황색이랑 더하면 10이다 라고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정체는 h 더하기 h 탄젠트 60도요 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거 다시 이쁘게 정리만 하자. h로 묶어주게 되면은 남아있는 모습이 여기가 지금 10 남을 거고요. 분모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루트 3인가요? 유리화까지 시켜버려요. 그럼 3 빼기 1이 2가 될 거니까 얘는 5 괄호에 루트 3 마이너스를 적자. 이렇게 루트 3의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높이를 구할 수가 있다. 괜찮죠? 오케이. 이제 둔각 삼각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른 얘기는 아닌데 공간이 없으니까 이걸 지워야겠네. 둔각 삼각형 높이.
이 정도? 둔각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스몰 c. 주어진 각은 X랑 Y가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그냥 목표는 간단해요. 높이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적당한 보도선을 열심히 내려야겠죠. 이렇게 내렸을 때 나는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H. 해볼까? 저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른 길이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천천히 여기 X가 나왔고 Y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각도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거 뭐 무슨 그림이야 지금 얘가는? 잘 모르겠고 이 상태에서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노란 색깔의 각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쵸? 180도에서 X랑 Y랑 빼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귀찮으니까 G라고 만들어 놓고 G라고 하는 거는 180도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각을 내가 만들 건데 자꾸 막 각이 많이 만들어지네? 상관없어요. 이제 이 주어져 있는 각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게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글쎄 여기서도 괜찮고 여기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도 이렇게. 근데 우리 교재를 따라갈 거니까 이 장수를 쓰는 걸로 합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각을 어떻게 쓰면 좋지 얘는? 표현 가능하겠어요? 세타? 물론 이게 구할 수 있는 각이에요. X랑 90도랑 Z랑 얘랑 다 더하게 되면 180도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너무 각이 많아지네? 그냥 세타라고 합시다. 이게 워낙에 지금 문자가 많아서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길이 먼저 갈까 우리 그러면은 아예 이게 문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잠시만 책이랑 똑같이 가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X랑 Y를 저렇게 잡는 바람에 문자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잠시만 예시 여러분 공부할 때만큼은 쉽게 공부해야지. 여기 됐다. 이런 그림을 잠깐 보면 되게 심플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살짝 지워놓고요. 뭐 같은 상황인데 길이가 8이고요. 45도가 될 거고 이제 60도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목적을 잠깐 이렇게 만들자. 이 길이가 현재 H요. 각은 60도. 사실상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쵸? H를 구하기 위해서 누가 H가 된 거야 라고 말한다면은 얘가 90도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만큼의 길이는 8-H인가요? 이게 H, 전체 길이가 H니까 이제 H-8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이미 다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 60도라고 했으니까 이것과 이거에 해당하는 비율은 탄젠트의 비율과 다르지 않는다 라고 하신 다음에 뭐 쓸 때 어떻게 할까? 그래 써보자. H라고 하는 이 친구의 정체는 H-8 곱하기 탄젠트 60도 라고 써버리면은 말 그대로 방정식을 풀어가는 거니까 내려와서 루트 3H 마이너스 8 루트 3이요 라고 적어놓고 거기까지가 H였기 때문에 H로 식을 정리해주면 루트 3 마이너스 1 나오게 될 거고 8 루트 3이요. 그래서 마지막 이것만 풀이해주게 되면 H의 결과 나오게 되는 거죠. H는요 암산 잠깐 한번 해볼까? 얘가 분모에 깔릴 텐데 3 마이너스 1이 2니까 1이고요 4 루트 3 나오게 될 거고 루트 3의 플러스 1인가? 이것만 식 정리하면은 12에 플러스 4 루트 3이다.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뭐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높이를 구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찝찝하지? 이 친구 여기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보여주고 싶네 되게. 이제 원리를 어쨌든 이 알파벳 맞게끔 보도록 할게요. 예, 그려놓고 할까? 오케이. 둔각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주어진 길이가 C라고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어디가 X야? 그래. 이 주어진 각을 X라고 할 거고 그 조그만 각을 Y라 하자. 이렇게.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높이가 이렇게 있고요. 사실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 전체 길이에서 조그만 거 빼버리면 그게 C다라고 풀어버리는 거니까. 자,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노랑 색깔 길이 표현 가능하죠? 어떻게? H 곱하기 뭐 하시면 될까? 여기 주어져 있는 각이 X였기 때문에 탄젠트 X를 곱해버리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만큼이요. 이 파랑 색깔의 길이는 Y라고 하는 탄젠트 Y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H 곱하기 탄젠트 Y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C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노랑 색깔에서 파란색을 빼면 되는 거니까 H 탄젠트 X에서 H 탄젠트 Y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높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H로 묶어주게 되면은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걸로 나누면 H가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H는 분모에 해당하는 게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 분의 C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야 간단하게 우리가 높이까지 다 본 것 같고요. 여기 40페이지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노트에다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노트에다가 보죠. 이쪽에 40쪽. (40페이지의) 1번 문제를 보면은 일단 직각 삼각형에 주어져 있고요. 이 장소가 x랑 y고 10. 그 다음에 불편하게 42도라고 나와 있지만 괜찮습니다. 단이라고 하면서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나한테 주신 거죠. 그때 알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죠. 얘가 90도라고 나와 있는 거고 어쨌든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때 구하라고 하는 거는 x 값을 단번에 구하면은 x 곱하기 뭐 할까요? 각을 끼고 돌아가는 거니까 코사인 42도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는 10 빗변 곱하기 각을 끼고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인 42도를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따라서 x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42도가 나와 있죠. 0.7431 나와 있는 거니까 값은 7.431이요. 자, 사인 같은 경우에는 사인 42도가 0.6691 나와 있는 거니까 6.691이요. 이렇게 작성해서 빼버리면 문제의 정답인 거죠. 정답 0.74 쓰고 다음 문제 바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뭐 실생활이 나와 있는데 글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실생활인지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90도 만들어 놓고요. 이 장소가 34도라고 나와 있고 밑에가 100m라고 합니다. 단위가 미터래.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게 굴뚝의 높이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높이는요. 탄젠트를 곱하는 거죠. 100 곱하기 탄젠트 34도라고 적어주는 건데 탄젠트 34도가 0.6745 나와 있는 거니까 얘는 그럼 얼마죠? 67.45 단위는 미터니까 이렇게 미터라고 적어주고 넘어갑시다. 다음 3번 문제.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일반 삼각형인 것 같아요. 직각 삼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둔각처럼 생긴 삼각형이고 길이가 각도가 30도라고 주어져 있고 8 루트 3이요. 그 다음 길이가 20 됐다. 이때 요구하고 있는 건 A부터 C까지 길이를 구하자고 했는데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요. X라고 적은 다음에 X 값을 구하면 문제의 정답인 거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직각 삼각형이 있어야 삼각비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여기 각도를 살리셔야겠죠. 30도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90도를 수선의 발을 내려줄 건데 양쪽 다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 차근차근 가는 거지. 그래서 어디부터 갈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보라 색깔 길이부터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8 루트 3에다가 뭘 곱하지? 8 루트 3에 얼마 곱할 거예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그쵸, 코사인이죠. 코사인 30도요. 자, 코사인 30도가 얼마였죠? 2분의 루트 3이었죠. 그래서 계산까지 하니까 얘는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뭐 3이라고 적어주면 될까요? 이렇게 1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값이 10이라고 나왔고 자연스럽게 나머지 길이 표현이 된 거니까 여기만큼의 길이는 8이었다 까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상태에서 하나 더, 여기 주어져 있는 길이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 색깔의 길이는 8 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인가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계산까지 했을 때 이 값은요 4 루트 3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 루트 3이고 노란 색깔 길이 알고 있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 x제곱은요 노란 색깔 제곱하니까 64가 되고요, 이거 제곱하니까 48인가요? 두 개 막상 더해보니까 값은요 112가 나왔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만 가능하죠. 따라서 x는 4루트 7이다.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잘 구했나? AC 길이? 맞나? 확인만 한번 할까요? 16 곱하기 7. 잘했죠,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네, 넘어갑시다. 다음으로는 4번 문제는 아까 풀었죠? 넘어갑시다.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5번. (45도) (30도) 너무 친절하잖아. A부터 H까지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이 길이 구하자고 했지만 이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길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전체 길이가 14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길이가 14.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높이를 H라고 잠깐 적어보도록 할게요. 둘 다 H야. 이렇게. 자,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길이도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남아있는 길이는 14-H인가요? 끝났죠. 그 순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 30도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14-H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30도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H였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계산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결과가 누구였냐면 루트 3분의 1이었죠. 그럼 따라서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루트 3분의 마이너스 H 플러스 으악, 이게 무슨 짓이랄까? 여기까지가 H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얘를 이항시켜서 계산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럼 루트 3분의 14가 될 거고, H로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루트 3분의 1인가요? 이렇게 해놓고 H만 구하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별도로 이걸 처리하게 되면 3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H라고 하는 값은요, 이거의 역수를 양변에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3 플러스 루트 3분의 3을 곱해주시고 곱하기 루트 3분의 14요. 여기까지만 잔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래서 계산력이 좀 중요한 거죠. 자, 두 개 곱해버리게 되면은 3 루트 3이고요. 플러스, 이제 얘랑 얘랑 곱하니까 3인가요? 위에 3이고, 곱하기 14. 3으로 약분시켜주게 되면 문제의 정답은요, 루트 3 플러스 1 분의 14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니까, 자, 단위가 있나 이 문제? 단위가 센티미터네? 라고 단위는 이렇게 괄호치고 작성하시면 돼요. 저거 예쁘게 뭐 유리화까지 했네. 정답 보니까. 이거 유리화하시면 분모가 얼마지? 2인가요? 약분하게 되면 7 될 거고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7 괄호에 루트 3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센티미터. 이제 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했었나? 기억이 안 나니까 또 풀자. 6번. 6번은 둔각 삼각형. 이 정도 만들자. 각도가 45도. 그리고 이렇게 뭔가 점선 나와 있고요. 이 장소가 60도. 그리고 8cm. 이고 A부터 H까지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노랑 색깔의 길이가 똑같거든요.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는, 그쵸, 이만큼의 길이는 H-8이었다. 해서 마무리는 오른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 60도를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H-8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60도를 처리하게 되면은 H가 나온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분배한 다음에 나누자. 루트 3H-8 루트 3이야. 까지가 H였으니까 뭐 이걸 넘긴 다음에 나누도록 할게요. H를 묶어주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까지가 8 루트 3이었으니까 나누고 유리열 한 번에 하자. h는요? 분모는 2가 될 거고 8 루트 3이 되면 여기 루트 3의 플러스 1인가? 라고 처리해주게 되면 문제의 정답은 4 루트 3이요. 괄호에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작성하시면 정답인데 아마 답은 얘가 더 분배가 돼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분배하자. 한 번만 더. 그럼 얘는 12에 플러스 4 루트 3이다 라고 쓰고 단위가 있나? 자, 센티미터 이렇게 작성하시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단원 갑시다. 넓이. 이건 부탁하는 건데 제발 이 넓이 공식은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고통받는 건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애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그때 돼서 처음 배우는 눈빛을 막 보내거든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잘 배워놓고 나중에는 그냥 배웠던 거네 하고 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일반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건데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왜 그렇죠? 삼각형 넓이가 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지 근데? 왜? 평이사변형? 그 삼각형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평행사변이 되는데 평행사변은 2분 곱하기 높이인데 잠깐 평사 넓이가 왜 밑변 곱하기 높이지 근데? 왜냐하면 평행사변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얘를 이렇게 따라서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돼서 오, 똑똑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사실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쌤은 어렸을 때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저 공식도 그렇고 사각형 넓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별의 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각형이라고 하는 걸 넓이로 시작했던 것 같아. 그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선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선들을 열심히 모으다 보면은 꽉 채웠을 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면적, 넓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얼만큼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저 파란 색깔 선의 길이가 A였다. 근데 그게 B만큼 있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해서 넓이가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로 곱하기 세로인가? 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걸 확장시켜 주게 되면은 이 개념 자체를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있다고 하자고 일단 써버리기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 주황 색깔의 삼각형 넓이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얘기죠. 높이가 만약에 일정하게 되면은 삼각형의 넓이도 바뀌진 않을 거야. 지금 고정되어 있는 길이를 밑변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상 이렇게 주어져 있는 주황색이랑 보라 색깔의 삼각형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도 똑같아, 높이도 똑같아, 당연히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각형 넓이라고 한 건 가로, 세로였는데 보라 색깔의 넓이가 절반이었기 때문에 2분의 1 AB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2분의 1이 붙어있는 이유인 것 같고 넘어와서 이제 넓이라고 하는 걸 갈 건데 첫 번째로는 가장 스탠다드한 예각 삼각형의 넓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책을 따라가고 싶은데 자 귀찮아서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B라고 합시다. 내 마음이라서 여기서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각이 세타인데 얘가 예각이야. 그 넓이 구하는 공식을 먼저 질러 놓고 갈게요. 2분의 1의 AB의 sin 세타.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S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은 A라고 한 친구의 이름이 밑변이에요. 그럼 높이를 작도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저 각을 살리면 되거든. 각을 살려서 이렇게 90도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게 높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파란 색깔의 높이를 구하는 거는 여기 빗금치라는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이 각을 안 끼고 돌았으니까 B의 사인 세타야 이렇게 그쵸?
얘가 높이가 된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울 때는 2분의 1 곱하기 변과 변에 끼어있는 각에다가 사인을 씌워서 곱해주게 되면 넓이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둔각 삼각형을 볼 차례예요. 근데 넓이가 똑같음. 2분의 1에 AB의 사인 살짝 달라 보이거든요. 괄호치고 쓰긴 쓸 건데 이 장소는 몰라. 둔각이라 쓸까? 적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라서 일단 적어볼게요. 잠시만 이렇게 해놓자. 세타의 위치는 상관없어요. 상관 있나? 이름 내가 힘들어지려나? 책을 따라하자. 둔각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또 혼란스럽겠죠? 어떻게 쓰지? 여기를 180 세타. 원래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다 참고 결론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일 때 A랑 B에 해당하는 길이가 A가 여기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쨌든 지금부터 A라고 하는 걸 내가 만약 얘를 밑변이라고 본다면은 얘를 적당히 내가 이런 식으로 연장하고 연장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건 높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높이라고 하는 모습은 이제 이러한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얘가 90도가 될 거고, 이번에 이 주어져 있는 각은 180도에서 둔각을 제외시킨 거죠. 그럼 따라서 이 장소가 180도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래서 높이라고 한 거는 B 곱하기 사인 괄호 180도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심플하죠? 이게 공식 전부예요. 근데 이 공식 두 개가 다릅니까? 라고 한다면은 난 다르지 않다 생각하는 게,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변과 끼인 각 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장소에 사실 둔각이 오든 예각이 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둔각이 오든 예각이 오든. 자,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못하겠고, 이제 문제를 슬슬 풀어보면서 가보죠. 우리 사각형 넓이 아직 안 했는데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개념 원리 확인하기에 1번 문제인데 말로 하자. 앞에 TV 봐주시고. 자, 넓이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박스에 들어올 말은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 가져오시고 끼어있는 각도가 60도니까 60도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잔계산이고, 그 밑에 것도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이요. 일단은 뭐가 됐건 간에 이 각 끼어있는 각의 주변에 있는 변의 길이를 곱하시면 돼요. 5랑 6이랑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둔각에서 그러니까 135도 둔각을 제거하게 되면 예각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가져오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너무 간단해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가를 봅시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인가 사각형의 성질 다 배우지 않아요? 그렇죠? 2- 가장 잘 알겠네. 이번 시험 범위였으니까. 아닌가? 저번 거였어요? 이제 두 번째. 일단 우리 사각형 넓이라고 적었는데 첫 번째로는 평행사변 넓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사각형이에요. 첫 번째 평사라고 쓰자. 평행사변형. 일단 공식 질러 넣게 되면은 그 공식은 뭐 초록색으로 쓰기 좀 그래요. 쉬워서 2분의 1에 AB sin 세타. 뭔가 아까 배웠던 그 삼각형 넓이랑 공식이 되게 똑같은 것처럼, 큰일 날 뻔했네. 2분의 1을 곱하면 안 돼요. AB sin 세타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유는 사실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배웠던 예각 삼각형 합동인 거 붙여버리면은 2배 하면은 평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주어진 각을 세타라고 하고 A라고 하고 B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 순간 우리가 얘를 반으로 갈라버리면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걸 좀 전에 배웠거든. 2분의 AB sin 세타. 거기다 2배 하는 거니까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쟤처럼 둔각인 경우는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둔각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여기 주어져 있는 각이 만약에 세타였다 생각하자. 세타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는 굳이 여기 나와 있는 각이 세타라고 치면은 좀 비켜볼까 이제? 위에 올라와서 색깔을 보라색으로 하자. 여기 주어진 각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평사니까. 그쵸?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근데 왜? 왜 180마이너스 세타예요? 왜? 이유는? 잘라서 뭐 같은 말 같아요. 이게 평행사 변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장해보게 되면은 두 개의 평행선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 보라 색깔의 각도는 뭐 여기랑 이렇게 엇갈린 각이었나? 엇각이었으니까 두 개 더하면 언제나 180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한 각을 더하면 항상 180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아무튼 둔각이 나오면 둔각을 안 쓰면 그만이야. 그냥 예각을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외운 게 예각이니까 30도, 45도, 60도. 그러다 보니까 둔각은 예각으로 대체해서 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평사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사각형이에요. 타이틀이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생 사각형인 거지. 이거의 공식이 바로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예요. 자꾸 공식이 다 비슷해 보여요. 평사는 삼각형 두 개니까 이렇게 앞에 2분의 1이 없는 거고, 근데 일반 사각형은 삼각형 넓이랑 똑같은 공식처럼 보이는데 사실 제가 말하고 있는 A랑 B랑 세타의 역할이 조금 달라. 일단 결론부터 말한 거니까 이 A라고 하는 거는요, A랑 B는 대각선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타라고 하는 건 대각선이 이루는 두 각이에요. 이제 증명을 잠깐 볼 건데 저 그림 나와 있죠? 그림을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뭘 이쁘게 그려? 대충 그려요. 자, 조그맣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됐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이때 우리가 A랑 B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A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노란색깔 길이를 B라고 합시다. 이거 항상 두 개 직교하는 거 아니에요. 각도 90도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냥 대각선 대각선이니까. 얘가 A고요. 하나가 뭐 B야. 뭐 둘 중에 뭐 순서 바뀌어 상관없고요. 그때 각을 하나 볼 건데 각도 내 마음이 아무 데나 볼 겁니다. 아무 데나. 예를 들어 만약에 각도를 어디라고 칠까? 파란색으로. 요 주어진 각을 잠깐 세타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 넓이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부터 이 노란 색깔과 평행한 것들을 열심히 그어볼 거예요. 평행한 거. 그러니까 즉, 이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볼 거야. 평행한 선. 자, 이 정도.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한 선을 좀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 꼭지점이 닿을 수 있게끔. 이 정도. 자, 한 번 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B라고 하는 것과 평행할 수 있도록 이 꼭지점에서 그어볼 예정이야. 잠깐만요. 이렇게. A. 몰라. 자, 적당히 타입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하게끔 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그래서 좀 이쁘게 지워보게 되면은요. 안 이뻐 여기가. 조금만 더 할까? 자, 그만 타협하죠. 자, 이런 도형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즉 여기에 평사가 몇 개나 있냐면은 이게 평행한 상태거든요. 얘랑 평행한 걸 그었으니까 평행 다 평행해요. 평사예요, 평사.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넓이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넓이도 같은 이유로 같을 수밖에 없고, 같은 이유로 같은 거고, 다 평사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보라색, 초록색, 뭐 핑크색, 주황색이었는데 막상 보니까 전체에 해당하는 이 사각형을 보니 보라색 2개, 주황색 2개, 다 2개씩 있더라고요. 따라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요 길이를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A라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날 거고, 요만큼의 길이가 B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세타라고 하는 건 뭐 동의각이니까 적당히 가져와요. 뭐 여기 있네 세타라고. 이렇게. 괜찮나? 따라서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니까 다 평행한 상태야. 그래서 커다란 도형의 이름이 이게
노란 색깔이 바로 평사야.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럼 아까 배웠던 공식 그대로 질러주면 되는 거니까 자, 평사 넓이가 뭐였냐면은 AB의 사인 세타가 평행사변형 넓이였거든요. 근데 앞에다 뭘 곱해줘야 될까? 그쵸. 2분의 1을 곱해주셔야겠죠. 왜?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제 2분의 1 반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그냥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에 끼인 각의 사인값 이렇게 가져오시면 공식이 되는 거지. 뭐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든 거겠죠. 매번 저렇게 선을 그어봐야 되기 때문에 암기해 주시면은 좋은데 이름 또 까먹었다. 아니 이름이 뭐였지? 윤희는 아직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맞아. 아직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얘도 적용을 한번 하러 갑시다. 다 공식 넓이 구하는 거라서 쉬움. 1번 문제요. 몇 쪽이죠 이거? 47이요.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수학은 암기 과목이 맞습니다. 외워야 돼. 근데 나이에 따라서 외우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있는 거지. 1번 문제. (45도랑) 5. 자, 직각의 표현은 없는 것 같고요. 넓이가 10루트2라고 합니다. 넓이요. 해볼까? 그럼 공식에 의하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자, 길이를 구하라고 한 게 여기 있거든. 잠깐 x라고 말한다면은 x 곱하기 사인 45도죠. 사인 45도라고 하는 결론 우리가 아까 얼마였지? 얘는 2분의 루트 2였어요. 이렇게. 따라서 결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루트 2랑 날려버리면 될 것 같고 또 이쁘게 식을 정리해보니까 2랑 곱해서 4분의 얼마죠? 5 x라고 적어주면 되나 이렇게? 거기까지가 남아있는 게 10이었기 때문에 x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x는 8이네요. 단위가 있나? 센티미터. 넘어갈게요. 2번 둔각? 좀 너무 쉬워요. 8이고요. 3루트2고 각 B의 크기를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세타라고 하는 값을 구해보자고 합니다. 넓이가 11이에요. 그럼 쌤이 하는 걸 봅시다. 이 넓이라고 하는 모습은 2분의 1 곱하기 변의 길이 가져온 다음에 끼어있는 각을 가져오시면 되거든. 이렇게. 근데 세타라고 바로 원래 적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장소는 둔각이니까 180도에서 이렇게 세타를 뺀 각을 가져오는 거지. 원래 원리가 이 주어져 있는 이 각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높이 구했었던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식을 정리합시다. 누구부터 할까? 이거 식 두 개 약분하면 4 되는 거 맞죠? 그럼 4, 32니까 날리고 루트 2 곱하기 사인의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1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값은요. 각도가 몇 도지?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얘가 루트 2분의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45도였던 거지. 이렇게 해서 세타라고 하는 각은 135도였다. 이렇게 풀고 넘어갈 수 있지. 다음으로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긋고 잠깐 반대편에 내려왔네. 됐다. 2루트 3 2루트 3 60도 120도 아직 다들 원 안 배웠죠? 원 어디서 배운 그 3-2야? 이 다음이 원이구나. 이 뒤에 거 다들 안 하신 거 다들. 알겠습니다. 봅시다. 구하라는 게 뭐지?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 했구나. 구하자. 막상 구해보려고 하니까 각을 내가 이제 분할해서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분할시키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 선을 그어서 바로 보이려나?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순간 둔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죠. 먼저 둔각 삼각형 위에 거부터 구한다 생각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120도가 아니라 사인 180도에서 120도를 바로 빼주면 물론 120도인 거 알고 있죠? 60도라는 거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합시다.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얘랑 얘랑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암산을 할까? 얼마죠? 12인가요? 그럼 곱하기 사인 60도를 가져오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근데 보니까 얘도 사인 60도, 얘도 사인 60도고 2분의 1, 2분의 1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공통인수로 묶어준다 생각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사인 60도라고 한 게 둘 다 공통된 값이었으니까 남아있는 거 4 가져와 주고 남아있는 거 6, 얘가 남아있는 거지? 11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연산하시면 되는 거지. 얘가 16이었으니까 약분하게 되면은요 4 루트 3이고 제곱센티미터인가요? 이렇게 쓰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4번. CD 넓이가 11루트이다.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는 상태고 저 x랑 이 값이랑 각을 알면 당연히 넓이 구할 수가 있죠. 평사 넓이는 2분의 1이 없었죠. 삼각형 넓이 2배 했던 거니까. 그럼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135도 안 쓸 겁니다. 45도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게 낫겠죠. 사인 45도를 가져오시면 또 다시 정답이 나오는 거지. 처리해주게 되면 이 결과가 2분의 루트 2였어요. 그럼 따라서 얘랑 얘랑 처리하면 3루트 2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3루트 2x. 그래서 양분을 3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 x의 값은요? 네, 4인가요? 이렇게 구하고 단위는 센티미터. 자, 5번 문제도 바로 가도록 합시다. 5번은 일반 사각형이네. 하나 긋고 대충 아무렇게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잠깐 너무 대충 했나? 이런 72도랑 48도는 반칙 아닌가? 뭐 주어져 있나 혹시? 뭐야? 72도 48도? 단 이러면서 안 좋나 본데? 해보자 일단. 그림을 굉장히 막 그렸는데 하나 긋고 또 하나를 그어준 상태에서 48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72도가 괜히 쫄았죠? 그냥 대각선에 각을 준 것 뿐이죠. 이렇게요. 두 개 더하게 되면 몇 도지 그러면은? 120도인가? 60도라는 소리죠. 이걸 줄 것이지. 그러니까 7과 8은 대각선 길이니까 그럼 넓이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길이 7. 이게 7이고요. 얘가 8이야. 8. 그 다음에 끼인 각 가져오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문제의 정답이요. 얘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내려와서 2분의 1, 2분의 1은 얘랑 만나서 지우고 2라고 적자. 그럼 14루트 3인가요? 넘어갑시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켜보고 싶은 건데 저런 넓이 어떻게 구하세요? 5번 문제. 페이지는 55페이지 5번이거든요. 아이디어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어려울 것 같아. 네. A로 C 삼각형 만든 다음에 C에서 A, B의 수선 내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반원에서 제곱 COB 뺀 다음에 그 C에서 A, B가 수선 내린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로 삼각형 ACO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두 분 뭐 같은 학원 출신이라고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같은 얘기를 했어요. 두 분 다. 맞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둘 다. 막 틀린 방식 아니야. 맞는 방식이야. 아까 여기
이거 지- 놓고 구하는 방법 보였잖아요. 네. 부채꼴 그 넓이 구한 다음에 이 삼각형 그냥 빼면 되잖아요. 맞아요. 풀어봅시다. 암산 대결할까? 아, 그래요? 답 체크해 본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갑자기 공식 왜 보고 있어요? 어? 자, 부채꼴 구하는 공식을 아니요. 부채꼴을 했는데 네. 그 삼각형이 음. 네? 응? 아. 이거 2파이 마이너스 15루트 3? 12파이? 12파이가 뭐야? 몰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15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12파이 10 12파이 마이너스 6루트 3? 뭐 둘 중에 답이 있나? 보도록 할게요. 잠깐, 저기 시끄럽지? 저거 나오고 합시다. 어? 맞나? 헐. 다시 해야 돼요. 종이가 겹쳤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적당한 이런 노란 색깔의 부채꼴을 만들기 위해 보조선을 그었고요. 그럼 따라서 먼저 우리가 부채꼴에 대한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제거하시면은 빗금칠한 부분 넓이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채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중심각에 해당하는 건 몇 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120도가 나온 거 맞나 지금 이렇게? 잠깐, 이 상태에서 너희 부채꼴 넓이 어떻게 배웠어요? 그걸 내가 모르네? 마찬가지예요? 아, 그럼 그렇게 구해야겠네. 잠깐 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이등변 삼각형 넓이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그 다음 나와 있는 모습은 중심각이 120도니까 사인 60도인가요? 네. 이렇게 구하도록 하죠. 그럼 따라서 6 곱하기 그러니까 6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묶어주게 되면은 36으로 묶었을 때 31 마이너스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얘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이라고 적어주면 되나 이렇게? 해서 누가 맞나요? 둘 다 잠깐만 파이가 왜 없죠? 여기 빠졌네? 네. 그쵸, 파이가 빠져 있는 거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잠깐만, 중심각 구하는 공식이 뭐 이걸 언제 배우죠 여러분들이? 이거 아직 아무도 안 배웠다는 건가요? 이분의 아래쪽 세타요? 네, 이런 거 RL 아예 안 배웠어요? 아, 아니 못 들은 걸로 하자. 언제 배우지 이거를? 때 나오지 않아요? 중1 때? 2분의 1 RL 그거 해가지고 부채꼴 넓이 초일 때 나오나? 초일이요? 중1이요? 네. 저번 때 했는데
내신? 내신. 삼각형 내심?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 배우나? 여기 파이가 빠졌죠? 12파이 마이너스 뭐야 답이 없을 둘 다 답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아니 저거 그거 분배해야죠. 네 12파이 마이너스 9루트 3이네요. 답이 없죠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렇네요. 네. 왜 어디서 막혔던 거지? 아니 잠깐만 그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곱하기 파이까지? 아 그럼 원래 원리가 그러겠네. 너희가 지금 하는 방식은 이렇게 원의 너비의 일부? 맞아요. 아 그래서 이 앞에 주어져 있는 게 파이 r 제곱인 거고 뒤에 있는 게 360도분의 그 주어져 있는 그 각도 이렇게 그 일부라고 하는 가지고 뭐 이렇게 배우고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똑바로 나왔나? 여기요. 이상한 거였어요. 뭘요? 아니 그 6 곱하기 6 저기 부제곱 잘 구했고요. 네. 한 60도랑 2분의 1 거의 6까지 구했는데 나머지 6을 이상한 걸 구했어요. 하나 더 하자. 이런 거. 높이를 저는 그 직사각형의 직사각형의 외심을 보고 있는데 이게 정삼각형이어서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로 했는데 어디 여기서요? 높이? 네, 근데 왜 4루 이게 9루트 3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요? 네. 이거 이렇게 한 거 맞나요? 내린 거? 내렸어요. 이게 지금 정삼각형의 높이가 나왔나요, 혹시?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60도가 된 거고 자연스럽게 30도가 된 거고 그 상태 대신 얘가 90도로 찔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모습은 적당히 여기서 말하는 정삼각형 맞나 그러면은? 네. 이거 말씀하신 거 맞아요? 어떤 모습이 생긴 거지? 빨간 색깔 길이가 다르게 나왔어요, 이렇게? 높이? 봐봐요. 이게 높이로 나온 거 맞나요? 네. 이 6까지 같이 이렇게? 이거 6 맞죠, 이렇게? 여기 주어져 있는 길이는요? 6 곱하기 사인 60도. 똑같은데요? 사인 60도를 생각했어요. 그래요? 자, 하나 더 풀어보세요. 4번.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 너무 쉽나? 해요? 네.